네, 반갑습니다. 장정용 시장점검입니다. 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사실 마음은 매일은 몰라도 이틀에 한 번씩은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2주에 한 번씩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뭐 되게 바쁘다 이런 걸 과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라서 오해는 없으셨으면 좋겠고, 예, 그리고 주식시장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재밌고 관심 있기 때문에 계속 보는데 어떤 큰 문제가 생기고 있지 않나, 예,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큰 문제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근본적인 어떤 질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일본이 잃어버린 30년인데 과연 우리가 일본하고 비교해서 여건이 어떨지, 이 잃어버린 30년을 시작했을 때 시점에 한국하고 비교하면 일본이 훨씬 낫지 않았을까, 여건이. 예, 그 두 번째는 이제 유동성 문제. 그 코인도 그렇고 해외 증시도 그렇고 많이 빠지면서 이제 황금성을 갖고 있는 종목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다. 황금성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 예, 이러면 이제 대형주밖에 할 수 없는데 대형주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 이 세 가지 문제로 인해서 시장 전체가 나빠지는 포인트, 그리고 대기업이 나빠지는 포인트, 중소형주들에 대한 투자 매력이 떨어지는 포인트. 이렇게 해서 야, 이거 도대체 투자를 할 수 있는 종목이 있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예, 뭐 물론 이벤트는 계속 있겠지만, 예, 그런 부분에서 주식시장에 우리가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앞으로 주식 투자는 제가 말씀드린 그런 방식 외에는 통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는데, 그게 어떤 뭐 맞춰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예, 그런 게 있습니다. 이 예전에도 그렇지만 제가 이런 커뮤니티를 운영하면서 문제가 됐던 부분이 뭐냐면, 쉬어야 되는데 쉬지를 못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뭐 그 자의반 타의반으로 이제 뭔가 주식위에서 손을 좀 놓게 되니까, 사실 그 지난 3년간 주식시장이 거의 좋지 않았기 때문에, 물론 이제 우리가 비교를 하게 되면 좋은 거하고만 비교를 하게 되니까 뭐 이것도 오르고 저것도 오르고 해외 증시 오르고 이런 생각을 하겠지만, 우리가 해왔던 방식대로 한다면 요 시점에서 우리가 주식을 비중을 줄인 것은 굉장히 잘한 선택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그 이후에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위주로 간 것도 나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황금성이 떨어지지만 가치는 지켜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앞으로 이때 어떤 양상으로 가야 될 거냐라고 봤을 때, 대형주들은 중국하고 경쟁해서 터져 나갈 것이고, 이 중소형주들은 황금성의 문제가 있는데, 그 황금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결국은 경영권을 취득하는 거다라는 거. 그래서 뭐 작은 종목을 매수할 때는 이제 주인의식을 갖고, 더더욱 주인의식을 갖고 해야 된다. 왜냐면 이거 사는 순간 팔고 나가기가 어려워지니까. 그게 많은 종목에서 나타나고 있고, 그 현상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고 나빠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저는 좋아하는 쪽인데, 왜냐면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우리가 투자를 한 게 있고, 또 주식을 한 게 있고, 그 외에 이제 대체 투자를 한 게 있습니다. 이렇게 3등분을 해서 지금 현재 이게 잘못되고 이것도 탐탁치 않고, 이게 이제 좋아지면서 전체적으로 어떤 그 투자의 손실을 만회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대로만 간다면 지금 현재는 제가 뭐 되게 힘들어 보이는 상황이지만, 그 힘들어 보이는 게 어떻게 보면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좋은 사람들을 뽑아서 제 일을 나누기만 한다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닌 겁니다. 이게 이제 이건 자랑이 아니라 뭐 마치 이제 술 잘 마시는 거 자랑하고 이런 것처럼 노예인 거 자랑하는 거나 다름이 없지만, 제가 군복무 시절에
한 8인분 정도 일을 했었고, 지금도 사람을 뽑아서 나눠보면 일단 지금 현재 두 분이 제가 하던 일을 조금 떼갔고, 또 두 분이 하던 일을 떼갑니다. 앞으로 두 분이. 이 정도만 해도 기존의 일이 절반으로 줄어드니까 충분히 이제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게 원래 이건 제가 다 소화도 할 수 있는데, 예전 생각하면 요즘은 잠 때문에 안 돼요. 예, 잠이 어떤 정도로 되냐면 그 진이 빠져가지고 잠깐 누워 있어야지 하다가 그냥 잠들어 버립니다. 예, 그래서 예전에 비해서 이제 절대적인 양은 많이 줄었고, 예,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일을 좀 나눠야 되는데, 이 일을 나누고 이제 업무를 분담하는 게 숙지가 된다면 연말에는 어느 정도 제가 주식도 돌보고, 또 이 태양광에서도 굉장히 좀 고부가 가치에 집중을 해서 시간을, 네, 그렇게 해서 우리 전체에 더더욱 도움이 되는 그런 활동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록 그동안 계속 고생을 했지만 점점 나아지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최악이었던 게 2022년 8월이 최악이었고, 예, 그리고 이때부터 지금 2년이 지난 지금은, 물론 2년 동안 우리의 심신은 많이 피폐해졌지만 2년 동안 이건 그냥 안 되더라도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제 지금 상태로는 이 주식회사 사람들, 예, 주식회사 사람들의 어떤 사업 가치가, 예, 제가 이제 상장회사 기준으로는 이제 앞으로 1,000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1,000억 정도 되면 모든 실수를 많이 하고도 남습니다. 예. 그 부분에서 이제 이 모든 실수를 많이 하는 이 부분에서 앞으로 작년, 올해, 내년 3년 채워보고 상장을 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상장마음에 이거 이렇게 되니까, 예, 그래서 요거에 대한 거, 그리고 우리가 투자했던 대우 컴프레셔의 상장, 이 모든 게 이제 2026년에 이루어지는데,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가 결국은 열심히 하는 거에 어떤 결과물, 단순히 돈을 벌어서 돈을 갚아라 이게 아니라 이 금융의 힘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오히려 경제적 자유인의 여러분들께서 한 발짝 더 도약할 수 있는 이런 과정들을 밟아가고 있는데, 지난 2년간 그 과정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예.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괜찮아진다. 예, 이건 명백한 사실이기 때문에 내 주식이 내려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몫이라고 생각했던 저 1,000억짜리 회사의 절반이 계속 커지고 있으니까. 예, 그래서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시장에 돌아와서 본다면 제일 문제가 삼성전자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생각하기로 삼성전자가 주가가 많이 떨어졌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보는 삼성전자의 가치는 여기까지 올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음모론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예, 삼성그룹의 그러니까 이건희 회장이 쓰러졌던 게 2012년이었나? 예. 예, 그때 쓰러지고, 이제 주가가 잘 보시면 상속 절차는 이때 밟았습니다. 예, 작년에. 그래서 주가를 올려고 상속을 했다. 대단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올려서 유동성을 충분히 보강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 그러면 상속세 납부에 필요한 주식을 다 팔고 나서 삼성전자는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거, 네, 이거를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삼성전자가 지금 많이 내렸다, 9만원, 8만원 하다가 5만원이니까 많이 내린 거 아닌가, 사고 싶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삼성전자는 물가 상승을 반영을 하더라도 가격이 이제 60분의 1을 액면 분할을 했기 때문에
지금 57,700원 곱하기 60 하면 400만 원 가까이 됩니다. 과거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은 것 중에 하나가 삼성전자가 100만 원 간다였던 그런 글인데 지금 그때보다도 한 4배 정도 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떨어져도 뭔가 이상할 거 없는, 그리고 떨어지는 과정에서 오늘 일간은 충분히 유동성을 확보해서 상속세를 납부를 하는 걸로 주식을 팔아서 뭐 이렇게 이제 기결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삼성전자 주가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지금 우려가 된다라고 보냐면, 삼성전자가 다른 것보다 수익성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떨어졌습니다. 뭐 나쁘게 생각하면 애플에 밀리고 중국에 또 추격을 당하고 이런 상태고, 반도체도 그냥 비용만, 그냥 수익성만 고집하다가 SK 하이닉스한테 추월당한 부분이 있고, TSMC 쫓아가다가 거의 뭐 손실이 어마어마합니다. 개인적으로 이거는 참 아쉬운 부분인데, 그 파운드리에서 TSMC하고 삼성전자하고 공정 기술을 갖고 삼성전자가 잠깐 앞섰던 적이 있습니다. 요 시점에 뭔가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가지고 넘어섰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게 안 되는 바람에 조금 밀리게 되고, 그러면 지금 상태로는 그런 어떤 우연적인 요인, 행운을 바랄 수밖에 없는 상태라서 주가가 지금 내려왔지만 계속 부정적이지 않을까. 옛날 기준으로는 400이니까 싼 가격이 아니다. 이거는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려아연. 고려아연은 이제 고려아연은 이제 요거 판결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일반적인 경영 활동이기 때문에 공개 매수를 자사주 매입을 중단시킨다라는 것은 조금 힘들 거다. 아니나 다를까 기각이 됐습니다. 기각이 돼서 자사주를 이제 공개 매수를 하게 됩니다. 공개 매수를 하게 되는데 현재 상태로 보면 전체 발행 주식의 20%다라고 했을 때 그 우호 지분들이 주식을 팔지 안 팔지는 모르겠지만 이 양쪽을 제외하고 공개 매수에 응한다라고 하면 거의 이제 미래 가치까지 반영한 가격이기 때문에 다 팔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도 아마 팔 것 같은데, 그렇게 따졌을 때 국민연금하고 외국인이 팔았다라고 하면 양쪽 다 합쳐가지고 그 외국인이 16%고 하니까 거의 아마 유통 주식이 없어지는 상태가 될 거고, 그러면 최종적으로 얘들이 48%대 그리고 여기가 46%대가 돼서 이 나머지 주식으로 결론이 나는 그런 상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유통 주식 수로만 보면 지금 공개 매수는 거의 성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고려아연의 어떤 현금이 많이 줄어들게 되는, 차익까지 해서 자사주 소각을 하니까 줄어들게 되는 거지만, 그래도 뭐 그거야 뭐 최대 주주 사정인 거고, 투자자들은 결국 고려아연이 이제 예전부터 제가 이것도 말씀드린 것처럼 100만 원 간다라는 부분에 거의 달성하고 끝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아마 이제 고려아연이 다시는 이 가격을 보지 못할 것 같다. 공개 매수가 끝나면. 그래서 보유하신 분들은 전량 매도하시는 게 맞다. 뭐 요거는 시간만 있으면 따로 영상을 올릴 텐데 그렇지 못한 게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고려아연은 일단 100만 원 가치, 적정한 가치 수준까지 왔고, 뭐 한국 증시가 앞으로 좋을 가능성이 크지 않기 때문에 이 적정 가치를 넘어설 가능성이 또 낮고, 그래서 지금 보유하신 분들은 싹 정리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댓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참
한국 축구도 그렇지만 외국인 감독이 대체로 성적을 잘 냅니다. 뭔가 그런 학연, 지연 이런 걸로 그 선택을 하진 않으니까. 근데 이제 보통 이런 게 조금 없어지긴 했습니다. 과거보다. 뭐 학교 같이 나왔다고 뭐 어쩌라고. 그리고 이제 점점 이기적으로 바뀌니까 사람들이 같은 선후배고 뭐 그래도 먼저 떨어지는 게 없으면 또 가는 게 없고 오고 가는 게 없고 누가 먼저 해주면 해줄 거다라는 이런 사회적인 어떤 암묵적인 불문율이 깨져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뭐 그런 게 없는데 또 그게 갖고 있는 그 긍정적인 동력이 있습니다. 뭐 아무래도 일의 추진이 빨라진다든지 그런 장점들도 사라지고 그래서 참 뭔가 장점 없어지고 우리 사회에 단점만 남는 것 같은데 그게 경제가 줄어드는 수축하는 이런 과정들하고 더불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주식이나 전반적으로.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는 게 해외 주식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계속 오를 것이냐에 대한 부분. 그리고 국내 주식은 뭐 더 말할 것도 없고 뭘 도대체 해야 되느냐 계속 말씀드리지만 태양광밖에 없더라. 태양광도 지금 정부에서 어떻게든 조질려고 하는데 이번 정권만 지나면 무사할 겁니다. 지금 제가 태양광에서 정부 정책을 모두 반박할 만큼의 논리나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굳이 언급할 필요는 없는데 지금 상태에서 이제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진행해야 될 부분들이 생기니까 다소 좀 뭔가 나쁘게 하려는 게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밖에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인데 그리고 뭐 요즘 지정학적 리스크도 다뤄봐야 되는데 제가 다루는 게 뭔가 이런 부분에서 전문가라서 다루는 게 아니라 주식 투자자의 관점에서 다룬다라는 그러니까 뭐 사실 뭐 아무것도 모르지만 이제 주식 투자자로서 관심을 가지는 부분 그리고 그 관심 가지는 부분에서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 대한 걸 점검을 하는 거니까 그걸 감안해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여기서 전쟁 중입니다. 여기서 전쟁 중이고 지금 북한의 어떤 뭐 개입설이 떠돌고 있는데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가능성이 높아 보이긴 합니다. 그리고 요 우크라이나 전쟁은 그 러시아가 지금 뭐 벨라루스는 이제 우리말로 백러시아라고 하는 곳인데 여기는 뭐 친러라서 사실상 러시아나 다름이 없고 이렇게 또 완충지대를 얻고 또 부동항도 지켜냈습니다. 이런 상태로 그 러시아가 부분적인 이제 전술적인 승리를 거두고 그럼 시간이 지나고 나서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보면 이제 얘들이 좀 위험해집니다. 예전에 원래 여기는 소련 소속이었고 여기는 심지어 러시아 땅이니까 이 자리는 그래서 얘들이 위험해지고 그 다음은 남은 우크라이나가 위험해지고 그리고 폴란드가 위험하고 핀란드가 위험하고 이렇게 되면 뭐 옛날하고 다시 똑같아지는 거 아니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소련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뭐 관점에서 보자면 그렇습니다. 미국은 점점 세계의 경찰 역할을 하기에는 비용이 늘어납니다. 근데 미국 보시면 대륙이 떨어져 있고 저 위에 캐나다나 뭐 멕시코는 미국하고 싸울 수 있는 국가가 아니고 그럼 여기서 침공하든 굉장히 안전한 지정학적 구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럼 미국에서 선택하는 가장 합리적인 게 고립주의입니다. 고립주의로 갈 것이다. 요게 이제 정황상 유력하고 그러면 우크라이나 전쟁을 봤을 때 미국이 뭐 우크라이나가 핵을 포기하면 책임지겠다 했으나 뭐 책임을 못 지고 있는 상태. 그걸 보고 아마도 중국에서도 똑같은 이제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똑같은 생각을 해서 이제 대만을 침공을 할 건데 뭐 이 과정에서 이제 혹시라도
중국이 대만 침공해서 TSMC가 날아간다면, 네,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가 한번 반짝할 수는 있을 거지만, 그거 말고 그냥 경쟁 구도를 봤을 때는 기대할 게 거의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이제 이런 식으로 묶여 있는 상태인데, 요 대만을 뚫고 나면 이제 태평양으로 진출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미국 안보에 영향을 줄 것이냐라고 보면 장기적으로는 줄 수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크지 않다라고 판단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북한도 도발을 할 수 있고 이스라엘하고 이란도 전쟁을 할 수 있고 이 네 군데를 아무리 미국이 초강대국이라 해도 네 군데를 다 커버를 할 수는 없을 것이니까 결국 그 네 군데 전쟁터 중에서 뭐 절반 정도는 뜻하는 바를 이루지 않겠냐라고 보는 거고. 그럼 북한에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지금 뭐 완전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이렇습니다. 지금 미군이 용산까지 물러나 있는 상태고, 그러면 여기 파주나 경기도 포천이나 이런데 이제 굉장히 요새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자리들을 북한이 국지적으로 점령을 해버리고 이거 원래 우리 땅이다. 옛날 38선 그거 봤을 때 속초라든지 이런 걸 먹고 나서 원래 이거 우리 거니까 건드리지 마라. 만약에 우리 땅을 침공하면 핵을 쏘겠다. 이렇게 하면 과연 이걸 찾을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 파주 사시는 분들은 상당히 조심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제가 뭐 굉장히 앞서 나갈 수도 있고 말도 안 되는 망상을 하는 걸 수도 있지만 그리고 뭐 속초를 점령하고 우리 땅이다라고 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과연 핵 위협을 하고 아니면 이쪽에 섬들을 점령하고 놈은 죽여버린다, 핵 쏴버리겠다 이렇게 했을 때 과연 대응이 될 것이냐.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로 파병한 군대가 실전 경험을 키운 다음에 급하게 이제 이런 자리들을 점령을 하게 된다면 굉장히 큰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돼서 주식시장이 폭락하는 것은 물론 이제 수도권 지역에 어떤 이런 위협들이 피부에 와닿게 됐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뭔가 이제 미군보다 위쪽에는 뭔가를 할 수 없는 상태가 될 겁니다. 사업을 할 수 없는 상태가. 그랬을 때는 굉장히 좀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되는 그런 상태가 될 거고. 그러다 보면 이제 뭐 현실적으로는 수도로 옮기자 이런 얘기가 나올 거고. 그러다 보면 점점 가뜩이나 위축되는 상황에서 더욱 가속도를 붙이는 그런 결과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과거에 비해서 어마어마하게 커졌다. 근데 뭐 석유가 나서 갑자기 좋아진다는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당분간 너무 부정적이다. 중국하고 경쟁에서도 지금 다 지고 있는데 어쩔 수가 없는 게 14억 명하고 5천만 명하고 경쟁을 했는데 그걸 이긴다는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이상한 겁니다. 그것도 달리 말하면 우리 민족이 우수하다 그러지만 사실 알고 보면 중국하고 별 차이가 없다 이런 걸 수도 있는데 아무튼 이런 불안한 부정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주식 투자를 계속 하긴 해야 됩니다. 언제든지 기회가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삼성전자조차도 최근에 내렸던 삼성전자조차도 이때 쌀 때 샀으면 또 손실이 아닙니다. 심지어 뭐 쌀 때 사가지고 비쌀 때 선물 매도 쳤으면 돈을 많이 벌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기회가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손을 놓을 수는 없지만 태양광과 주식 투자 그리고 기타 우리가 이제 계속 어떤 정도 현금성 자산을 유지를 하면서 그 현금성 자산을 유지한다는 건 사실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생업을 갖고 있으면서라고 바꾸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은퇴하고 뭐 수익이 없어지는 순간 굉장히 후달리기 때문에 계속 소득이 있으면서 태양광과 주식을 병행하는 게 현재 암울한 이 대한민국의 미래에서 그나마 나은 선택이 될 것 같고, 이 지정학적 리스크라는 것은 참 별 수 없는 부분이라서 터지는 순간 이제
모든 게 엉망진창이 될 것인데 그 모든 게 엉망진창이 될 수도 있다는 걸 대비를 해서 현금을 보유를 해야 됩니다. 근데 현금 보유하는 게 주식 투자자들은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 현금이 나올 태양광을 갖고 있는 게 현실적으로 가장 최선의 선택이 될 것이고 언제 한번 큰 기회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때를 대비해서 지금 당장 뭐 돈이 묶여 있고 어려움에 처해 있고 이런 부분들이 항상 사는 게 그렇지만 이 전화위복이 되고 또 세옹지마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의 고통에 앞으로 우리가 또 그게 좋은 계기가 됐었다라고 할 수도 있고 또 반대로 뭔가 일이 잘 풀렸을 때 또 그게 화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당장 너무 어려우시겠지만 이게 버틸수록 점점 좋아진다.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저 회사의 절반을 여러분들의 몫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아니 뭐 물론 또 이 말을 뱉어놓으면 안 되는 게 있어가지고 안 되는 경우가 많아서 거짓말쟁이 되고 막 이러니까 말씀 안 드리려고 하지만 절반은 여러분들 몫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거 잘 만들어서 상장만 한다면 여러분들께서도 경제적 자유인으로 훨씬 더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거고 결국 저렇게 된 게 뭔가 나쁜 일이 생겼고 그걸 극복했기 때문에 생긴 거니까 이것도 전화위복이고 세옹지마고 그렇습니다. 분명한 건 지금도 되게 어렵고 지금도 현실이 너무 힘들지만 그러나 여러분들께서 저거를 믿고 계셔도 됩니다. 아 저거의 절반은 내 몫이구나. 한결 마음이 편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장 종료 시장 점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